무조건 해야 되고. 유성아, 축 구하는 거와 똑같은 생각이야. 됐니? 11번 하나 언급하고 갈게요. 11번. 자,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A에서 출발하여 모서리를 따라 G로 갑니다. A에서 G로 갑니다.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최단 거리가 아니에요. 최단 거리로 간다 하면 한 가지에서 3패까지입니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가면 되고,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한번 가면 돼. 얘를 나열만 하면 되니까 3팩이라고. 저번 시간에 최단거리 할 때 입체도형 했었지? 기억납니까? 이쪽으로 가는 방법, 이쪽으로 가는 방법, A, B, C 나열하면 된다고 했어요. 세 개를 나열한다. 3팩입니다. 앞으로는 나열이라고 팩토리얼 되면은 팩을 그대로 써서 그게 식이야. 3팩이 이게 식이야. 6은 식이 아니야. 이해되니? 저희 5명하고 5명을 나열을 시켰어. 뭐라고? 이해되니?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또 연습해봐야지. 5명을 가져갑니다. 1번 달리기를 했어. 그럼 등수가 나오겠지? 몇 등? 1등, 2등, 3등, 4등, 5등 나오겠지? 됐니? 유성아, 그럼 몇 가지야? 5팩이라고. 두 번째, 시옷, 선착순 3명. 맨날 음이야 너는. 뭐? 자, 선착순 3명 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3명은 통과가 됐고 2명은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된 사람과 통과 안 된 사람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계산해? 5C3? 그래, 5C3 또는 5C2 여기까지 됩니까? 죄인 알아먹었어? 손다. 생각해. 세 번째는 손다가 풀 거야. 5명 하는데 우리는 1등, 2등, 3등은 상품을 줘. 1등, 2등, 3등은 상품 줄 거야. 몇 가지야? (1등) 들어왔어. 얘가 여튼간에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는 3등이고 얘는 떨거지들이야. 이해되니? 철제 비웃었어. 네가 얘기해봐. 이거 몇 가지야? (1등은) A고 2등은 B고 3등은 C고 4등 5등은 똑같다고. 요렇게 돼야 되지. 뭐야? 자, 5팩 나누기 2팩. 그렇지. 얘를 5팩인데 요거 둘이 똑같다고. 2팩. 이건 기본이야 우리가. 그래서 얘도 선착순 3명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선착순 3명도 내가 말했잖아. A, B, B만 있단 소리잖아. 됐어? 그럼 얘도 어떻게 풀 수 있어? 5팩, 3팩, 2팩으로 풀 수 있다고 했지. 이게 기본이라고. 기본. 여기까지가 기본이라고. 기본이 안 돼 있어. 우리가 얘네들이 문장으로 돼 있습니다. 얘네들이 뭘로 돼 있을 거라고? 문장으로 돼 있을 거라고. 문장에 돼 있는 거를 내가 아는 방법으로
바꿔줘야 돼. 됐니? 그럼 요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일일이 쓰는 거야. 됐니? 나열에 대해서는. 됐니? 거기에 막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는다는 또 다시 해서 다른 방법을 해야지. 엄마니 되니? 자, A에서 G로 가는 방법의 수는 뭐냐? 그러네 문장을 읽어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가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 번 지난 꼭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고 꼭지점 G에 도착하면 더 이상 움직이잖아요. 여튼간에 A에서 G로 가라 이 말이겠지. A에서 G로 가는 방법은 너희들이 이렇게 한 번씩 그려보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 똑바로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알 수가 없어. 어지러워.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일일이 쓰는 문제입니다. 일일이 쓰는 문제야. 자, 일일이 쓸 때 선생님이 뭘 이용하겠습니까? 두 가지. 뭐? 일일이 쓸 때 뭐? 표. 수용도입니다. 일일이 쓸 때 표 수용도야. 뭐만 이해됩니까? 요렇게 썼을 때 표를 썼잖아. 이렇게 이게 깔끔해. 빠르고 이 표를 정확하게 안 그려도 돼. 요 정도만 그리면 돼. 요 정도만 그려놓고 쓰면 된다고. 이렇게 알겠니? 다르게 쓰는 순서상 쓰는 것보다 노동이 훨씬 얘가 적다고. 개수도 빠르고. 자, 그거 말고는 수용도야. 수용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를 하고 그 다음을 하는데 꼬여가지고 어지러워. 내가 이걸 다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수용도로 문제를 풉니다. 내가 요거 쓰고 써야 되는데 내가 일일이 이렇게 가볼 거라고. 가보는데 지금 꼬여가지고 지금 샜는지 안 샜는지를 알 수 없다고. 알겠니? 그랬을 때는 일단 수용도를 그릴 건데 A에서 출발을 합니다. D 방향으로 갈 거야. 1차적으로는. 자, D 방향이 아닙니다. A에서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왜냐면 방향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럼 A에서 얘가 이리 가고 세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이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다고. A에서 G를 보는 위치랑 E에서 G를 보는 위치, B에서 G를 보는 위치, D에서 G를 보는 위치가 다 똑같다고. 경우의 수적으로 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A에서 원래 세 가지를 이렇게 D, B, E로 갈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면 그 중에 우리는 하나만 쓸 거고 제일 잘 보이는 놈으로 하나 쓸 거고 여기다가 곱하기 3을 쓸 거라고. 이해됩니까? 일일이 안 쓰고 하나만 쓸 거야.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럼 덜 어지럽겠지. 이제 B로 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자, B에서 이제 G로 가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가는 상황과 이렇게 가는 상황. 다시 말해서 C에서 G를 보는 상황과 F에서 G를 보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C를 하나 쓰고 곱하기 2를 할 거라고. 그래서 C까지 온 거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얘를 이렇게 수용도로 작성을 하는데 일일이 쓰는 거 말고 어느 정도 규칙이 있는 놈은 중복이 발생하는 거라고. 대칭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똑같은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쓰고 곱하기로 갈 거다 이 말이야. 자, C까지 갔습니다. C에서 가는 방법은 길이 두 갈래가 있지. G로 가면 게임이 끝났어. D로 가면 아직 G로 안 갔지. 이쪽 길하고 이쪽 길은 다르지. 다르니까 두 개를 다 작성을 해야 돼요. 얘는 G, 얘는 D. 그래서 D로 갔어. G는 끝났으니까 내가 지금 한 가지가 나온 거야. 실은 한 가지가 나온 게 아니라 6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D로 갔어요. D에서는 당연히 어디로 갈 수 없어. A로는 못 가니까 H로 가야겠지. H. 자, H에서 G로 갈 수도 있고 E로 갈 수도 있네. 두 개 모습이 다릅니다. 끝났어. G로 가는 끝났고 E로 가는 것만 남았어.
2에서는 무조건 F로 가야 됩니다. 2에서는 무조건 F로 가고 F 갔다가 G로 간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중복이야. 그래서 3, 6, 18 해서 마무리 지을 수용도를 썼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니? 이해됐습니까? 이러한 유의 문제는 수용도를 작성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되는 거라고. 이번 시험 문제에 맞은 친구들이 거의 없는 문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던 교란순열, 저번 시간은 아니지만 금요일날, 불과 금요일날 풀었던 교란순열을 맞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 요거 설명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맞은 사람이 없어. 내가 어떤 설명이냐면 운동장에서 책가방 놓고 놀았다 이 설명했니? 그렇게 설명 안 했냐? 설명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좋았어 안 했어. 운동장에서 친구 5명이 이렇게 놀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가방을 벤치에 놓고 놀았어.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내가 가방을 하나 챙겨서 갔단 말이야. 집에 가서 보니까 내 가방이 아닌 거라고. 그러면 학생 5명이 있고 가방 5개가 있을 거 아니야. 가방 5개는 같은 가방이야 다른 가방이야? 세상에 같은 건 없어. 세상이 같은 것은 개수야 개수. 됐어? 개수만 있는 거라고. 3개 귤 3개 되니? 가방 5개하고 사람 5명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 제인 몇 가지야? 정신 안 차려? 사람 5명하고 가방 5개를 연결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고. 사람 5명이 있을 거 아니야. 가방 5개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 5명이 있고 가방 5개가 있을 거야. 그러면 걔가 가방에 각자 주인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가방을 한 개만 챙길 거 아니야. 그러면 5명이 사람하고 5명이 가방을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시킬 거라고. 그럼 사람이 우르르 가갖고 이렇게 하면 어지러울 거 아니야. 이해되니? 됐어? 그러면 보통은 사람이 가방을 선택하는 거지. 가방이 사람이 선택해. 사람이 가방을 선택해.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똑같습니다. 가방이 다리가 달려있어. 그럼 가방이 사람한테 오겠지. 자기 주인한테 찾아가겠지. 이게 사람이 가방한테 가는 말하고 가방이 사람한테 오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문장을 바꿔봐야 돼. 이해되니? 바꿔봐서 둘 중에 아예 말이 안 되는 거 있고 이건 똑같은 말인 경우가 있어요. 되니? 뭐 사람이 가방한테 가도 되고 가방이 사람한테 가도 된다면 굳이 둘 다 움직일 필요가 없어. 한 명은 서 있으면 돼. 한쪽은 서 있으면 돼. 이해되니? 그래 안 그래? 한쪽은 서 있으면 돼. 사람이 서 있어도 되고 가방이 서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되니? 그래 안 그래? 자, 가방 주인이 없어. 가방 5개야. 사람이 5개야. 그래서 가방을 박스 안에 넣어놨어. 가방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 몰라? 모르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사람 5명하고 가방 5개를 사람은 서 있고 가방을 그 앞에다 갖다 놓을 거 아니야 지금. 가방에 놓을 거 아니야. 가방을 놓을 거 아니야. 그럼 가방을 나열하기만 하면 된다고. 사람은 그대로 서 있으니까. 가방 나열하면 사람들이 그 자리 것을 가져갈 거 아니야. 이해했어 지금? 이게 사람 5명하고 가방 5개를 연결하는 방법은 가방 5개를 나열하는 방법과 똑같다고. 죄인 몇 가지야? 그래. 그렇게 단순한 문제라고 우리가.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 근데 얘는 룰이 달라졌어. 그래서 현재 이런 거야. 위에다 누굴 붙일 거야? 그냥 한 명은 그대로 하나 서 있을 거야. 누구랑 연결을 시킬 거냐면 사람 5명하고 선물 5개를 연결을 시킬 거라고.
사람 5명하고 선물 5개를 연결을 시킬 거라고. 뭐 오펙이라고. 둘 다 움직이지 않고 하나는 고정이야. 함수적 생각입니다. 그 함수에 대한 수용도 작성하는 방법이 위에다가 얘를 고정을 해놓고 밑에다가 나열을 시킬 거라고. 일일이 써봤잖아. 기억나니? 5명 써봤지? 써봤어 안 써봤어? 안 써봤냐? 자, 노트 펴 얼른. 무조건 수업하면 노트를 펴. 이런 씨. 버려주라고? 너 내 무릎 나가면 네가 책임져? 지금 무릎도 안 좋아. 방학생 너무 오래 서 있어가지고. 자, 여기가 간단하게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우리는 이놈을 뭐 F1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 뭐 A1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건 관계없어. 2번 사람이 있고 3번 사람이 있고 4번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밑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가방을 집어넣을 거야. 선물을 집어넣을 거야. 어떤 자리를 집어넣을 거야. 됐니? 일일이 쓰는 방법은 총 4패까지가 있는데 룰이 정해졌어. 어떤 룰이냐면 FI가 I가 아니래요. 1번이 1번 가방을 가져가면 안 돼. 1번이 1번 선물을 가져가면 안 돼. 회장이 자기 거 가져가면 안 돼. 됐니? 요게 교란 순열이라고. 교란의 뜻을 이해되지? 교란. 뭐 다른 말로 완전 순열이라 하는데 이런 말은 몰라도 관계는 없잖아 우리가. 이런 용어는 몰라도 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건 교란 순열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걸 풀 줄만 알면 되잖아. 이니 우선적으로는. 하지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교란 순열이라고. 대화를 하려면. 그럼 1번 자리에 1번이 안 들어갈 거야. 그럼 1번 자리에 누가 들어가? 2번이 들어가, 3번이 들어가, 4번이 들어가. 우리가 일일이 쓸 문제들은 항상 이렇게 쓰면 그때 난리 나는 거야. 가지치기를 할 수가 없어. 수용도가 나무까지 그리는 소리거든. 수형, 나무야, 나무 숫자가 나무 숫자야. 됐니? 그래서 1번 자리에 2번이 들어갈 때 조금 널찍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널찍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근데 1번이 2번을 가져간 거나 3번을 가져간 거나 4번을 가져간 경우는 다 똑같은 말이라고. 어차피 내 가방이 아니야. 2번 가방이든 3번 가방이든 4번 가방이든 상관이 없는 거 내 가방 아닌 거니까 어차피. 엄마 이해되니 지금? 1번이 2번 가져가나 3번 가져가나 4번 가져가나 똑같다고 해? 이해되니? 왜 똑같냐면 이런 논리야. 2번하고 3번이 줄을 바꿨었어. 사람이 1번, 3번, 2번, 4번 이렇게 썼어. 그거 상관없잖아 지금. 뭔 말 이해되니? 그래서 2번하고 3번, 4번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2번만 해서 곱하기 3을 하겠다라는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근데 바꿔놨으니까 사실 1, 2, 3, 4가 더 편하긴 해. 이제 1번에 2번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3번 자리에 누가 안 들어가야 돼? 3번이 안 들어가야겠지. 그럼 3번이 안 들어가게 쓰면 돼. 1번, 3번 안 되고 4번. 현재는 문제는 2가지밖에 없네요. 이래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1을 1번에 2를 줬고 3번에 2를 줬다 이 말이잖아. 그럼 2번에는 누굴 줄 거야? 3번 주면 2번에 3번하고 4번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요놈을 4번까지 생각한다면 4번 얘는 말이 안 됐다 이 말이가. 지우면 돼. 몇 개 안 남았으니까 3번 4번 나왔으니까 4번 3번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앞쪽에서는 판단이 안 서잖아. 일일이 다 쓰고 이거 안 되네 이렇게 제어시키면 되는 거고. 뒤쪽 가면 생각을 하면서 적으면 돼. 얼마 남았어? 1번 3번 남았지. 2번 4번 자리에 1번 3번은 관계가 없겠네.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3 곱하기 3 하면 나오는 9가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문제에 이러한 표현이 있었을 거라고. AI가 I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지. 교란순열 4개짜리 9가지입니다. 9가지 4개의 교란순열은 9가지. 룰이 AI가 아니가 아닌가. 되니? 3명인 교수는 몇 개 할래? 써봐. 3명. 3명은 쉽잖아. 3명 해봐. 3명 할렁 하고 답 나오면 5명 합니다. 일일이 이렇게 그릴 거야. 5명까지는 해야 돼. 3명 해보고 1, 2, 3 적어가지고 써보고 몇 가지 안 나와. 3명을 위에다 1, 2, 3 쓰고 가라고. 어디다 썼어? 그건 4개짜리잖아 이 새끼야. 3개짜리 다시 써야지. 위에다. 아니 제발 선생님이 좀 표현했던 방법 그대로 좀 표현해달라고 제발. 나보다 네가 수학을 잘해? 못하는데 왜 안 따라서 해?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일, 2, 3만 있는데 왜 4가 왜 들어가나. 와, 나 진짜 씨. 세 개 쓴 사람들은 통과된 사람들은 3개 통과된 사람들은 5개 합니다. 수가 많이 나올 거냐. 개수가 늘어나면 더 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림을 밑에다 쓰면 안 되고 좀 많이 떨쳐놔야 돼. 많이 떨쳐놔야 돼. 많이 떨쳐라니까 이따 코딱 징역이 말도 안 들어. 징역이 말을 안 들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어. 어? 택도 없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야 어차피 고박이 살 거는 얘는 안 쓸 거잖아. 필요 없어. 얘만 널찍하게 써갖고 해야 된다니까. 다시 써. 이 됐다. 다시 써 그냥. 널찍하게 쓰라고.
지금쯤 되면 한 명이나 나와야 되는데 유성이 나왔어? 거의 구했긴 한데 세 명은 몇 가지야? 5명은 24. 틀렸어요. 이렇게 쓰는 게 어렵나? 신나는 맞았어. 진짜 맞았어. 외워. 뭐 외워야겠냐? 3명, 4명, 5명 외워야 돼. 3명, 4명, 5명은 외워야 돼. 틀렸어. 다시. 이게 완전히 초등학생 수업이야 지금. 성을 또 애쓰나? 생각 안 할 거야. 머리를 쓸 수가 없어. 큰일 났다. 안 들린다, 안 들려. 안 들려. 일자리에 2가 들어오나 3이 들어오나 똑같다고 했잖아. 근데 또 하고 있어. 다람쥐야? 요즘 해 다라지 말고 귀여운 걸 햄스터? 뭐 나왔어? 외워. 야 이 자식아 진짜 일자리에 누가 와? 어디냐? 어디다 그린 거야? 어디다 그린 거야? 세기 말고 5개짜리 일자리에. 왜 너는 내가 한 대로 안 그리냐? 위에다 박스 그려갖고 했는데 일자리에 왜 이리 오나? 뭐야 몇 개 나왔어? 틀렸어. 다시 그려. 틀렸어. 뭐 50이 왜 나오냐 여기서? 왜 50이지 근데? 없어 아무것도 칠판에는. 유선이 몇 개 나왔어? 40개. 틀렸어. 아니 4를 곱해야지 자식아. 2, 3, 4, 5인데 1번 자리에 2, 3, 4, 5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4를 곱해야 되잖아. 여튼간 틀렸어. 그러면 아까 그 문제 읽어봐. 할래. 그 문제 읽어봐. 그 문제 읽고 그것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지. 답 나온 사람은 그 문제 아까 그 선물 읽어보고 66번을 문장을 읽습니다. 답 나온 사람만 하는 거야. 아까 회장, 부회장 문장 읽으라고 문장.
그 말이 그 문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연결을 시켜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지. 어? 나왔어? 틀리셨어요. 다시 그리세요. 틀리셨어요. 44개 맞아요. 네, 44개입니다. 됐어, 그만 써 이제. 어떻게 쓴지는 알겠냐? 다시 연습하세요.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자, 쓸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룰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룰이 좀 달라질 수 있어. 이거는 정확하게 1번이 1번 자리에 안 들어가고 1번이 2번 자리에 안 들어간 내용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1번에 3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룰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 연결을 시킬 때. 이해되니? 정확하게 이 룰이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회장 1명, 부회장 1명, 회원 3명이 총 55명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한 권씩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서로 바꾸어 가져갑니다. 자기 거 빼고 가져가겠지. 그러지? 그러면 이게 교란순열이야. 5명이 선물을 갖고 와가지고 나머지 사람한테 가져갈 거 아니야. 자기가 자기 거를 안 가져갈 거라고. 여기까지가 교란순열이라고. 5명이 나오면 44가지 외워야 돼. 3, 9, 44에 3명은 너무 쉽고 4명하고 5명은 외우더라고. 알겠어? 공식도 있긴 한데 우리한테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3이 아니라 2입니다. 2, 9, 44야. 2하고 9를 더하면 얼마야? 11 곱하기 4를 하면 44가 나오는 거야. 이게 공식인데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어? 이게를 일일이 써가지고 수용도를 쓸 수 있다가 중요한 사실이고 그 와중에 숫자 외워두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다가 되는 거라고 해. 여기까지로 했다면 우리가 44가지가 나왔을 거야. 근데 룰이 또 있을 수 있잖아. 회장은 부회장이 가져온 책을 바꿔가지 않아. 그러면은 1번에 2번이 안 들어갈 거야. 다른 놈을 가져갈 건데 1번은 2번 가방을 안 가져가. 3번, 4번, 5번 가방을 가져가. 됐니? 부회장은 회장이 가져온 책을 바꿔 가지 않는. 부회장도 회장 건 안 가져가. 1번에는 1번도 안 오지만 2번도 안 올 거고 2번에는 2번하고 1번이 안 올 거라고. 룰이 좀 생겼잖아. 그럼 일일이 너희들이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그래야 답이 나온다고. 일일이 수용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풀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이론이 문제로 좀 젖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들이 이런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너희들이 능력 바뀔 수도 있어. 이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문장을 갖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지. 소재는 다양합니다. 소재는 다양하다고 했어. 경우의 수의 소재는 다양합니다. 근데 이론은 하나밖에 없어. 되니? 그걸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렇게 흐름이 된다고. 자, 읽어보면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각각 3장씩 총 12장이 있습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이 12장의 카드를 그림과 같은 숫자판에 다음 규칙에 따라 한 칸에 하나씩 모두 배열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 2, 3, 4가 세 줄 이렇게 있는 거지. 느낌이 있잖아.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세 줄이 4개씩 있다는 4개씩 세 줄 있잖아. 각 행에는 1, 2, 3, 4가 적힌 카드를 한 장씩 배열한다고. 각 행에는 여기에다 1, 2, 3, 4 쓸 거라고 해. 여기다 1, 2, 3, 4 쓸 거라고 해. 여기다 1, 2, 3, 4 쓸 거라고. 주인 1, 2, 3, 4 썼어. 몇 가지야?
진짜. 생각 안 할 거야? 내가 뭘 하겠어? 내 질문이 뭐야? 이 네 칸에 1, 2, 3, 4를 쓴다고 뭐 뻘소리 하고 있어? 4팩이겠지. 각행이 1, 2, 3, 4, 1, 2, 3, 4, 4팩, 1, 2, 3, 4, 4팩, 1, 2, 3, 4, 4팩. 가 룰만 있으면 4팩이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됐니? 룰이 하나 더 있어요. 각 열에서는 2호단 행에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를 배열하지 않습니다. 첫째 줄은 각행에다 숫자 1, 2, 3, 4, 1, 2, 3, 4, 1, 2, 3, 4를 놓긴 놓을 거야. 근데 여기다가 1, 2, 3, 4를 아무것도 없으니까 1, 2, 3, 4 놓겠지 이거는 일단. 두 번째 줄에는 이렇게 1, 2, 3, 4가 놓이게 되면 이 밑에는 2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밑에는 2를 쓰지 않는다. 4를 쓰지 않는다. 3을 쓰지 않는다. 여기서 한 줄은 관계없지만 두 번째 쓸 때가 교란 순열이 된다고. 또 여기에 수가 하나 놓이겠지. 다른 수가 이렇게 놓이겠지. 이런 식으로 놓이겠지. 이렇게 놓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도 요놈과 다른 수를 적어야 된다. 이게 교란 순열이라고. 배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뭔 말인지를 지금 하나씩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그냥 문제를 지금 풀었다 이 말이지. 얘는 기본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고 얘는 일일이 썼다라는 소리고 수용도를 통해서 우리는 외웠다가 되는 거라고. 소수로 하시오라고 하면 요거는 소수를 할 필요가 없어. 4명 4자리 배치하는 건 4팩입니다. 이 정도가 소술이야. 이 9개를 소수로 하시오라고 하면 수용도를 그려가지고 9개를 표현해 주면 된다 이거지. 이 문제는 소수령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고 이 9만 구하라고 소수령 나올 거라고. 그럼 수용도로 작성해서 풀었다. 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교란순열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다른 룰의 문제들은 문제 풀미 해석해서만 풀 거야. 근데 교란순열은 그냥 룰이 있는 거라고. 아까 선생님 100% 나온다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럼 100% 나와. 100% 나오면 당연히 그 문제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문제의 틀이 있는 문제는 당연히 공부해갖고 내 거로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공식화 시키는 거지. 근해 공식 외웠어? 외웠어 안 외웠어?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증명해? 써서? 모든 증명은 써서 해. 그러면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유성아, 근해공식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시 아는 사람이 없어. 저희는 당연히 모를 것이고. 알아? 뭐 어떻게 해? 근해공식이요? 2a분의 y가 2분의 y. 갑자기 2분의 y가 뭐야 나와. 진짜. 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얘기해봐. 내가 한 10초만 더 들어볼게. 근해공식이요? 맞지 않아요? 아닌가? 뭐 얘기해? 네가 뭘 얘기했는데 맞지 않아요가 나와. 잘 모르겠어요. 뭘 또 잘 몰라? 말도 안 했는데. 아닌가? 뭘 아닌가 긴가 그러고 있어. 잘 모르겠어요. 뭐를? 아니 뭐를 안지 모르는데 뭘 모른다는 소리야. 지금 30초 썼어. 아니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냐고. 와 나 진짜 씨. 돌아버리겠네 진짜. 근해 공식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증명합니다. 근해 공식 어떻게 증명한다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증명할 거야. 그래서 근해 공식 증명해서 카톡에 올리세요. 근해 공식 증명해서 카톡방에 올려. 모르겠으면 찾아봐가지고 해. 중3 졸업 안 했어? 나는 검정고시야. 없잖아. 중3도 다 배웠어. 근해 공식 유도해가지고 올려. 참, 진짜, 씨. 다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뭔 말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A, B, C, D의 이름이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쪽지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A, B, C라는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는 쪽지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에서 A, B, C, D의 4명이 각각 쪽지를 하나씩 뽑습니다. A, B, C라는 사람이 쪽지 A, B, C를 적은 거야. 이더니 그러면 사람이 있고 쪽지 4장이 이렇게 있겠지. 사람 4명과 쪽지 4개를 연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 제인? 네. 아니 못 들었어요. 유성은 몇 가지? 4팩. 자, 왜 이거 4팩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다음에 너희들이 확률 구할 때 전체 경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여사건을 구하려면 전체 경우 수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4명하고 쪽지 4개가 연결을 시켜야겠지. 4팩까지입니다. 기본이야. 했는데 적어도 한 명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있는 경우야. 적어도 한 명은 자기의 이름이 있어야 돼. 그럼 몇 명이야? 적어도 한 명은 몇 명이야? 한 명 이상. 몇 명? 그럼 몇 명? 1, 2, 3, 4겠지. 한 명만 똑같을 수도 있고 2명이 똑같을 수도 있고 3명이 똑같을 수도 있고 4명이 똑같을 수. 3명이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3명이 똑같으면 전진아 머리를 생각해. 피식피식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남자 생각하고 있어? 왜 갑자기 생각나 얼굴 생각나네. 너무 좋아. 잘생겼어. 난 좋아. 변태냐? 3명이 똑같다는 말은 나머지 1명은 당연히 똑같겠지. 3명이 똑같은 가방을 내가 가져가면 내 것이 아니야. 이게 말이 돼? 변신이야? 그러지. 그러더라도 문장에서는 1명 이상. 그러지. 1명 이상이면 우리는 다 풀려면 어렵잖아. 못 푼다가 아니라. 그럼 6건은 몇 명이야? 여섯 건은 몇 명이야? 와. 야, 1명 이상의 6건이 뭐야? 뇌를 안 움직이냐? 왜? 너도 그 남자 생각했어? 정신 차려. 그 남자는 제 거야. 아니, 1명 이상의 6건이 뭐냐고. 도대체 진짜 씨. 유성 1명 이상의 6건이 뭐냐? 다 아닌 거. 참 아니다 진짜. 1명 이상은 0명, 1명 이상의 6건은 0명. 어렵냐? 중학교 어떻게 나왔냐 진짜. 요즘 너 웃음이 해퍼졌다? 너무 웃음이 해퍼졌어. 그건 제 죄인 거야. 생각 없는 호탕하는 애. 1명 이상의 6건은 뭐라고? 0명. 그럼 0이 무슨 뜻이야? 0명이 자기 거를 가져갔다 이 말이잖아. 0명이 자기 거 가져갔다. 문장 말이 어색하잖아. 있는 말로 고치면 모두 다른 걸 가져갔다 이 말이지. 교란순열이잖아. 됐니? 대신 6건을 풀었지. 뭘 알아야 돼? 전체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교란순열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답을 적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이 구가 나온 이유만 우리가 지금 외운 거라고 해. 4명이니까. 알겠니? 일일이 쓸 수도 있어. 15개 정도면 일일이 쓸 수도 있어. 얘가 이론적으로 있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어야 너희들이 문장을 풀 수가 있어.
우리말로 바꿀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수학적 내용으로 가야지 풀 수가 있다고. 에? 알았니? 자, 뭐 이거 하나 두 개는 지금 뭐 수용도만 있는데 지금 시간 저렇게 갔어. 자, 색칠을 좀 해볼게요. 자, 색칠. 자, 색칠은 그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색칠은 그림이 다양하게 있고 일단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영역의 개수와 색의 개수를 알아야 돼. 죄인, 뭘 알아야 된다고? 영역의 개수와 색의 개수. 영역이 몇 개야? 4개. 네 개 중에 누가 눈에 들어와? A. 왜? 제일 많은 접해서. 많은 개수 접해진 많은 게 기본적인 우선권을 갖습니다. 왜? 얘를 먼저 해결하면 나머지가 짝짝짝 해결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니? 물론 다른 것부터 해도 관계는 없을 수 있어. A는 몇 개가 접해 있어? 몇 개랑 접해 있어? B는? C는? D는? 2개. 그러면 A하고 C는 똑같은 말이네. A하고 C는 똑같은 말이라고. 이 그림하는 A하고 C가 똑같은 그림이야. 여기 있는 선을 얘를 이렇게 갖고 오면 A를 이만큼 늘려갖고 C를 좀 줄일 수는 있겠잖아. A를 늘리고 그럼 C가 이렇게 오고 지금 A가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똑같은 그림입니다. 색칠하는 개수니까 영역의 사이즈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영역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역이 모양이 똑같을 수는 있어. 이 영역이 모양이 똑같을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사이즈가 다 똑같아. 그러면 이러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야. 아니 영역은 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내 마음대로 그래도 관계는 없다 이거지. A를 먼저 칠해도 되고 C를 먼저 칠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A가 지금 제일 많이 접해졌을 때라고 생각하고 A부터 칠할 거야. 되니? 그럼 A에 먼저 칠한다고 해? 자, 룰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여름 룰은 대부분이야. 100% 아니야. 대부분이라 있어.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영역이 4개, 색깔이 4개, 영역이 4개, 색깔이 4개, 이 색을 다 칠해야 돼. 제이나 이 색을 다 칠해야 돼. 몇 가지야? 40. 욕을 하고 싶었니? 아니 4개의 영역에 4개의 색을 다 칠한다고. 몇 가지냐고. 4 곱하기 도대체 너한테 이 문제를 몇 번 물어본지 아냐? 유성이가 얼마냐? 그래 4패. 너가 유성이보다 더 멍청하구나. 네? 바로 긍정이야? 아니 4개 영역에 4가지 색을 칠했어. 이게 뭐가 어렵다고 지금 뭐 48, 18 하고 있어. 자,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번 칠할 수 있다 이거지. 자, 몇 가지 읽었어. 중복에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럼 몇 가지야? 내가 여기까지만 읽었어. 철제 몇 가지야? 36, 30. 4가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서 칠할 거야. 몇 가지야? 72, 왜 72가 나왔어? 4, 3, 3, 2. 왜 4, 3, 3, 2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옷 몇 가지야? 생각이 없냐? 아니 그거는 4가지 영역에 4가지 색을 칠하는 게 사팩이고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했잖아. 여러 번 칠해도 돼. 정빈아 몇 가지냐? 어이씨 아는 사람이 없어. 48개 아니에요? 알고 있구만 아닌 걸. 네가 아니라 했잖아. 아니 여기에 몇 가지 색 칠할 수 있어? 네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네. 여기는 네 가지. 그러잖아. 뭐 뭐라 말해야 돼? 사회 내직으로 말해야지. 알겠니?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되고 내가 틀은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근데 보통은 이후단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가 되는 거라고. 원래는 너희들이 책 칠하라고 하면 제인이 어렸을 때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칠하고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칠을 나눠서 칠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잖아. 그럴 수 있잖아. 이후단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합니다. 중복에서 사용은 네 가지 색밖에 없는데 네 가지 영역이야. 중복에서 사용했던 소리는 색깔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두 개만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대신 경계는 확실하게 보여야 된다 이거지. 하나 영역은 한 가지 색만 칠합니다. 되니? 그러면 우리는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부분을 색깔을 칠할 것이고 앞으로는 색깔을 번호를 지정할 거야. 뭐라고? 색깔을 우리는 번호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입니다. 구분을 해야 되니까 색 4가지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뭐라고? 색깔의 번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칸에 몇 가지 방법이 있어? 네 가지. 4가지 방법이 있지. 근데 여기다 색칠은 할 거 아니냐 누군가는 어떤 색인가는 색칠할 거 아니야. 했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2를 쓰고 4를 작성을 할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성아 이 1은 뭐야? 색깔 번호에 4개 어떤 색을 칠해도 관계없으니까 그냥 1번을 A시로 든 거야. 4는 무슨 뜻이야? 4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했다 이 말이야. 다음은 B를 칠해도 되고 C를 칠해도 관계없어. 자, P를 칠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세 가지. 3가지 방법이 있고 B에다 뭘 써? 시옷! 네. B에다 뭘 써? B에다 2를 쓰고 우리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말이야. 얘는 색깔 번호입니다. C는 이제 2개의 영향이 있어서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 2가지 색을 칠할 수 있고 얘는 몇 번이라 써? 3. 3이라 쓸 거라고 해. 그 다음 여기는 1, 3 빼고 2가지 색을 칠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라고 해.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되지? 자, 얘는 그래서 아주 쉬운 중학교 문제고요. 고등학교 문제 하나 봐볼게요. 이 문제를 바꿔야 돼. 컴팩트 디스크를 누르면 뭔지 모르잖아. 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원형 모양의 그림이 이렇게 있었고 A, B, C, D의 4 영역으로 나눠놨습니다. 가운데는 영역이 아니란 소리야. 이되니 영역에 서로 다른 4개의 색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칠한다. 일부 또는 전부를 칠했다는 말은 4개 영역, 4개의 색인데 일부만 칠하면 당연히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여러 번 칠해도 관계는 없다.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4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시오. 이게 기본적인 룰이라고 해.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인접하는 것은 다른 색을 칠한다. 그렇지? 단 중복을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색깔이 4개가 아니라 3개만 주어질 수는 있겠지. 3개만 주어져서 모두 사용하라 할 수는 있겠지. 이해되니? 모두 사용은 문제가 좀 더 까다로워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니? 그럼 이런 룰은 기본적인 룰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대로 풀면 돼. 시오사에 네. 뻘짓걸 하지 말고 해. 네. 자, 그러면 누구부터 칠할 거야? 시옷 누구부터 칠할 거야? A요. 왜? 크림. 이런 씨. 아무데나. 아무데나 칠할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칠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냥 문자상 순서가 A가 먼저니까 A부터 칠할 거야. 됐니? A 칠해서 몇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 했어? 1, A 있다. 1을 쓰라 했지. 그 다음 어디로 가? B로 갑니다. B는 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 하고 뭐라 했어? 2, 1을 쓰라 했어요. C는 두 가지. 정신 안 차려? 세 가지. 세 가지 하고 뭘 써? 3, 왜 3을 써? 왜 3을 쓰는 거야? 왜 3을 써? C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뭡니까? 1, 오, 1, 3, 4. 1, 3, 4. 1, 3, 4가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1, 3, 4가 D를 친하는데 영향을 줘, 안 줘? 얘네들은 영향을 줘, 안 줘? 주잖아, 지금 영향을. 1일 때는 이렇게 치라고, 3, 4일 때는 이렇게 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1, 3, 4가 공통적인 특징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3을 쓰면 안 된다고. 되니? 어떻게 써야 돼? 3을 쓰면 안 되고 이 세 가지 중에 1이라는 한 가지, 3, 4라는 두 가지는 다른 룰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1일 때는 몇 가지야? 1이면 몇 가지야? 3, 4면 몇 가지야? 두 가지. 1일 때는 세 가지, 3, 4일 때는 두 가지를 되겠지. 얘를 따로따로 계산해주는 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84가 나옵니다. 자, 어떨 때 이러냐면 내가 색칠을 했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왔잖아. 그래서 이 D를 칠할 때는 A하고 C의 영향이 동시에 있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아까 그 전천 문제처럼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얘랑 같을 때와 다를 때를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류의 문제는 A하고 C가 같을 때하고 A하고 C가 다를 때를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까지 됐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기본 문제. 그래서 답이 84가 많이 나옵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풀다 보면 외워져. 4개, 3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어쨌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돌아서 만나는 경우. 알겠니? 만약에 요놈이 2가 있고 요놈이 5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운데는 완전 특별하잖아. 그럼 가운데 먼저 칠하면 되니까 여기다 뭐만 하면 돼? 5만 하면 되겠지. 그럼 끝났어. 이해되니? 그 문제는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고. 알겠니? 요놈의 색이 5색일 수도 있지. 그럼 요 수들이 완전 달라지겠지. 완전 달라질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어떻게 풀 거야? A씨랑 같을 때와 다를 때를 나누어서 풀 건데. 자, 그러면 A하고 C가 같을 때 갑니다. 자, AC가 같을 때 A에다가 1을 쓰는 순간 C도 1이 되겠죠. 그러면 H라는 경우가 몇 가지? 4가지. B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 3가지. C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 1가지. C를 먼저 해도 되는데 A, B, C로 온 거야. A, C, B로 가도 관계없어. D를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 3가지로 되겠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놈이 요놈하고 똑같다고. A랑 C랑 달라요. A랑 C랑 다르면 손다. A 몇 가지? A가 4가지. B는 몇 가지? C는 몇 가지? 왜 2가지지? C는 A랑 다른 색, B랑도 다른 색. 2가지. D는 몇 가지야? 2가지. A랑 C랑 다르니까 D가 양쪽 2가지 다른 색을 쳤다 이 말이 되겠어요? 할 수 있겠니?
자, 5칸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다가 5개의 색을 칠할 거야. 똑같은 룰로 칠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개 영역이 다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A, B, C, D, E라고 놨어요. 얘도 똑같은 룰을 갖고 있는데 잘 봐. A에서 나는 칠한다 생각하면 이렇게 돌다 보면 이 D가 E 칠하는데 영향을 줄 거라고. 이 D가 영향을 줬다는 소리는 C도 D에 영향을 줬다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는 얘하고 얘가 같냐 다르냐를 구분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A랑 누구랑 C하고도 생각해야 되고 D하고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5칸. 요 정도까지는 잘 나온다. 6칸 나오면은 아주 연산이 복잡해. 연산이 복잡하고 일단 5개까지는 우리는 하자. 그럼 룰이 어떻게 될 거냐면 A하고 일단 C하고 비교를 할 거고 A랑 D랑도 비교를 할 거야. 되니? 그러면 A랑 C랑 같으면 A랑 D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 A랑 D랑 같으면 A랑 C랑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 A랑 C랑도 다르고 A랑 D랑도 다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총 룰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A랑 C랑 같으면서 A랑 D랑 달라요. 두 번째 A랑 C랑 다르면서 A랑 D랑 같아요. 세 번째 A랑 C랑 다르고 A랑 D랑도 다릅니다. 이 3가지 룰로 문제를 풀 거라고 해. 일일이. 그런데 AC하고 AD가 달라. 얘랑 C랑 같은데 얘랑은 달라. 그래서 A랑 D랑 같고 A랑 D랑 같고 C랑 달라.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칭적으로 보이지. 이렇게 돌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돌면 똑같은 말이잖아. 얘랑 얘랑 어쩐다? 똑같은 말이니까 우리는 한 번은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됐어? 그림 그려서 풀어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정형외과 의사가 돼야 돼. 무릎이 지금 왼쪽으로 나가려고 그래. 알았어? 어? 저기 그 의사 들어있으니까 이상한 기구 파는 데 들어가가지고 기구 나한테 물고 팔지 말고 해. 시옷. 그 와중에 주무시니? 했는데요. 했어? 불러봐 순서대로. 숫자 불러보라고. 72, 숫자를 불러야지 계산식. 네,
일단 틀렸어. 72는 택도 없어. 다시 할게요. 했어. 똑같이 나왔어. 확실해? 스스로 세봐야지. 식이 순서대로 지금 A, B, C, D, E 순서로 된 거야. 생각하면서 선생님 순서도 적었으니까 그 순서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해가지고 봐라 봐 왜 그런가 생각해야 돼. 죄인 1번이 안 돼 2번이 안 돼. 1번이 안 돼 2번이 안 돼. AC랑 같고 AD랑 AC도 다르고 AD랑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5가지. 얘는 4가지. 이거 빼고 4가지. A랑 C랑 달라. 근데 얘랑도 달라야 되겠지. 그러면 3가지. 얘랑 얘랑 다르잖아. 얘랑 얘랑 다르지. 그래서 얘랑 다르다 했으니까 얘랑 다르기만 하면 되잖아. 3가지. 얘랑 얘랑 달라. 얘랑 얘랑 달라. 뭐야? 5, 4, 3. 얘가 지금 3가지가 맞겠네요. 얘가 5가지, 얘가 4가지. 얘랑 얘랑 다르고 얘랑도 달라. 3가지. 얘는 얘랑 다르고 얘랑 달라야지. 3가지. 얘랑 얘랑 달라. 그래서 이놈이 3가지. 여기 맞습니다. 이해되니? 순서를 바꿔도 되는데 웬만하면 순서대로 돌아가는 게 나아. 이렇게 순서대로 가도 이렇게 써도 돼. A, C, D, B, E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생각하면서 해. 다음은 자, 이러한 룰입니다. 보통 이거는 뭐 평행사변형일 수도 있고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다음 정사각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놈의 직사각형을 세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요러한 직사각형도 있고 뭐 요러한 직사각형도 있고 요러한 직사각형도 있다 이 말이지. 얘를 세보시오 이 말이야. 되니?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선을 고르시오 이런 소리야. 선을 어쩐다고? 고르시오. 세로선 2개를 고르고 가로선 2개를 내가 고르다 보면 하나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죄인 이해됐어? 식 불러봐 그러면. 식 불러라고. 직사각형 구하는 개수. 빨리빨리 안 불러. 세로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총 5개 중에 몇 개를 고를 거냐면 2개를 고를 거야. 가로선이 총 몇 개 있어? 4개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개수 하나 안 세는 경우도 있어요. 칸수가 아니라 선의 개수야. 세로선 2개 골라주면 되고 가로선 2개 골라주면 우리는 이게 직사각형 개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정사각 개수 셀게요. 정사각형. 잘 보세요. 정사각형은 일일이 세야 됩니다. 정사각형 어쩐다고?
일일이 세야 된다고 해. 정사각형 세는 방법이 잘 봐. 한 칸짜리입니다. 한 칸짜리. 한 칸짜리 가로가 몇 개 있어? 4개, 세로가 3개 있어. 한 칸짜리 센 거야. 자, 두 칸짜리 셉니다. 두 칸짜리가 가로가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어요. 세로가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는 거야. 두 칸짜리가 가로가 3개, 세로가 2개. 세 칸짜리는 가로가 2개, 세로가 1개. 세 칸짜리. 이해되니? 어떻게 센지 알겠니? 일일이 센다고 했습니다. 알겠어? 요게 공간으로 가면 직육면체가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막 그리는 거니까. 어떤 그림인지는 알겠지? 이게 다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직육면체가 있을 것이고 정육면체가 있을 거라고. 이게 두부라고 생각하면 직육면체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를 때 가로로 이렇게 잘랐어. 요렇게 잘랐어요. 요렇게 잘랐다 이 말이야. 가로로 해. 그 다음에 세로로 잘랐어. 또 이쪽으로도 잘라야 되겠지. 이게 몇 번? 2개, 2개, 2개 이렇게 자르면 하나의 직육면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거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돼. 이놈 3번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이즈가 개수가 다 똑같으니까 5C, 5C, 5C. 모양이 다르면 5C, 4C, 뭐 3C 이렇게 하겠지. 여기까지 되니? 여기에 정육면체는 아까 어떻게 센다 했어? 일일이 센다겠지. 자, 한 칸 사이즈 놈을 셀 거야. 이쪽으로 4개, 이쪽으로 4개, 이쪽으로 4개. 4, 4, 4입니다. 사이즈가 2칸짜리 셀 거야.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칸짜리, 1칸짜리. 이렇게 셉니다. 1칸짜리가 4칸짜리. 얘가 111, 222, 333, 444야. 개수 세는 거 일일이 세는 겁니다. 다음은 자, 여기에 있는 점들을 연결해서 직선의 개수를 셀 거야. 직선은 자, 직선 선부는 똑같고요. 반직선은 다릅니다. 직선하고 선부는 같고요. 직선하고 선부는 같고요. 반직선은 다릅니다. 다시 직선하고 선부는 다릅니다. 왜? 직선은 끝이 없는 거고 선부는 끝이 있는 거잖아. 길이가 달라질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직선의 개수 조심해. 직선의 개수에 점이 몇 개 필요해? 직선 2개. 총 점이 몇 개야? 12개. 그러면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2개 골라주면 된다잖아. 12C 그러잖아. 12C라고. 직선의 개수는 12C2로 우리는 해결을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2점을 골라서 직선을 구했어. 내가 점 2개를 골라서 직선을 골랐어. 뭐야? 똑같은 직선이잖아. 되니? 그래서 직선의 개수는 뭘 조심해야 돼?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일직선 위에가 점이 3개 이상 있으면 중복이 발생합니다. 이해되니? 중복이 발생하니까 빼줘야 돼. 그러면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그림을 보고 내가 일일이 세야 됩니다. 잘못 세면 틀립니다. 자,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4개짜리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의 세트가 있어. 세 개짜리 세야 돼.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일일이 써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기니까 일일이 써야 돼. 이거 일일이 쓰다가 너가 한 개라도 틀리면 답이 나가는 거야. 세 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나요? 맞아. 잘못 쓰면 틀린다고 해서 이건 방법이 없어. 그림 보고 일직선에 있는 이게 네 개짜리 세야 되고 네 개짜리 세야 되고 세 개짜리 세야 된다고. 세 개짜리는 몇 세트가 있다? 8세트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복 있는 놈을 빼줄 거야. 다시 말해서 요 네 개 중에 두 개가 고르게 되면 네 개 중에 두 개 고르면 총 몇 개야? 사시 뭐야? 여기도 계산 못해. 사시 6. 네 개 중에 내가 요거 네 점 중에 두 점을 골라서 선을 그으면 총 6개가 나오는데 실제는 6개가 아니라 몇 개야? 기은아 몇 개야? 18개. 연설 진짜 씨. 네 개 중에 내가 두 개를 골라서 직선을 그었단 말이야. 그래서 총 6개가 나오는데 저 6개가 아니라 몇 개야? 1개. 원래 한 개만 있는 거라고. 한 번만 세야 돼. 사시를 세면 안 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우리는 요놈에다가 사시를 뺄 거야. 근데 빼면 안 돼. 왜? 하나는 남겨놔야 돼. 그래서 하나를 빼고 뺍니다. 하나를 빼고 나서 뺄 거라고 해. 그게 세 세트가 있단 소리야. 원래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하나를 빼고 나서 세 세트를 뺄 거라고 해. 얘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뭘 조심한지 알겠지? 일일이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빼줘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쓸 거라고 해. 두 번째 삼각형이겠습니다. 손다 삼각형은 점 몇 개 필요해? 식이 어떻게 돼? 점 3개가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해? 몇 개 중에서요? 진짜 문제 위에 걸 그림 보고 하는데 뭘 몇 개? 저거 그대로요? 12C 3. 어디 갔다 왔냐? 너 제인이랑 놀고 왔다? 놀고 왔어? 어? 미연이 갔다 왔어? 감옥에? 12C3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면 내가 일직선 위에 있는 점, 요 점, 예를 들어서 요 점, 요 점, 요 점을 골라가지고 연결을 이렇게 시켰다고. 삼각형 만들어질 줄 알았더니 안 만들어진 거야. 일직선에 있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C3은 빼줘야 된다 이 말이고 얘는 세 세트. 얘는 아까 직선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1 빼고 빼지만 얘는 삼각형 자체가 안 만들어져. 빼기 3C3도 얘는 8세트. 또 가지.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입니다. 연습해가지고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기본 문제야. 틀리면 안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형이 있는 문제. 뭐라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틀이 있는 문제는 우리가 일직선상 셀 수가 있자고 쉽게. 이런 문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 이놈은 삼각형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풀면 되겠지. 7개 중에 내가 3개 고르면 만들어질 줄 알았어. 근데 일직선에 놓여있는 점이 몇 개가 있어? 4개 중에 3개를 고르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빼면 되겠죠.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 쉬운 문제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끝. 다음은 마지막 문제 오늘. 그동안 방학 동안 고생했고 풀지 말자 그냥. 요거 하나 해볼게요. 색칠된 직사각형이 포함이 돼야 돼. 내가 직사각형을 그릴 건데 얘가 들어가 있어야 돼. 얘가 들어있으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선을 고르면 안 되겠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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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렇게 골라야겠지.
사치면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4개 중에 하나, 여기서 하나, 3개 중에 하나, 여기서 하나, 2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아무 문제도 아니지. 4개 중에 하나, 41인데 4로 쓴 거야.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어떤 말인지 이해되니? 얘가 만들어지게끔 내가 이러한 선을 선택하다 보면 만들어진다 이거야. 됐니?